유심론은 어떠한가? 유심론자들은 물질을 정신이 만들어낸 산물 정도로밖에 바라보지 않는다. 이 포지션 자체가 문제인 거예요. 이게. 가만히 들어보잖아요. 그럼 유심론 굉장히 이치에 닿아 있어요. 닿아 있다. 근데 그 사람들의 근저에 있는 사고의 시작이 이런 마음에 있어. 이런 마음이. 물질을 그냥 뭐 정신 뭐 표현하면 정신 나부랭이가 만들어 놓은 거로 착각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이게. 그냥 뭐 정신이 만들어낸 산물 정도로밖에 보지 않는 거죠. 그 내 어떤 개념에서 나오는 관념의 세계에서 툭툭툭툭 하고 나온 것밖에 안 된다. 눈 감고 있으면 세상이 없는 거고 눈 떠서 내가 있으니까 세상이 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이치로는 맞지만 이 관점이 완전 다른 거죠. 그건. 이 또한 나는 없다. 뉘앙스를 잘 봐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유물론을 막 얘기를 듣다 보잖아요. 그럼 막 맞아. 왜? 군데군데 맞는 게 있거든. 그리고 유심론을 막 듣잖아요. 그럼 또 맞아. 유심론 특히 더 그래요. 왜? 막 일시무시적인 느낌이 막 있거든. 하나로 막 다 할 것 같거든. 절대 속으면 안 돼요. 정신이 만들어낸 산물 정도로 보지 않는다는 포지션이라는 걸. 유심론자들의 주장이. 그래서 끝에 가서는 그냥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다 미끄러질 수밖에 없어요. 이런 사람들은. 진짜 내가 없으니까. 그들은 경이로운 세계 정체를 그저 정신이 짜놓은 직물 정도로 간주한다. 세계에 대한 이런 이해는 정신으로부터 어떠한 구체적 현생을 이끌어내고 보자 시도하는 순간 어려움에 직면한다. 제가 방금 설명한 거예요. 구체적으로 뭔가 이치에 닿아서 현상을 파악하려고 하면 핑계대게 돼 있어, 이 사람들도. 그래서 뭐가 나오는 거예요? 신이 나오겠지. 가짜가 나오겠지. 나는 없고. 앞에서도 혹은 행위에서도 이끌어낼 수가 없기 때문이다. 어디에서도 이끌어낼 수가 없어요. 이런 자세로는. 만약 어떤 이가 외부 세계에 대해 진정으로 알고자 한다면 그는 시선을 밖으로 돌려 축적된 경험들을 들여다보고자 할 것이다. 우주가 궁금해 죽겠는 것, 나는 어디서 왔지, 나는 누구지 하는 것에 고찰에 통찰이 거듭하는 것을 계속해야 되는 거죠. 유심론도 그거 하죠. 하는데 결론이 뭐가 나온 거야 지금. 이 유심론이라고 우리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사람들의 특징은 이거 그래서 안 된다는 거예요. 축적된 경험들, 이것도 중요하죠. 제가 전에 설명드린 경험이라고 축적된 거는 두 가지가 있다 그랬어요. 실제 물질 세상 안에서 내가 축적하고 있는 이 정보들 5성원짜리에서 내가 끌고 올라간다 그랬죠. 자, 그리고 연계에서도 나름대로 정보들이 축적되고 있다 그랬죠. 자, 이 메커니즘 하나 더 올라가서 무주 세상의 무에서도 똑같이 이루어진다고 했죠. 근데 무의 세상은 어디예요? 바로 이쪽 나하고도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그 전생에나 전전생에나 전전전생에 나면 어떻게 돼요? 바로 또 과거의 정보들이 연계해서는 춤을 추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쪽 정보들이 5성원짜리 아이가 조화롭게 굴리기 시작하면 어떻게 돼요? 이쪽 정보들이 여기서 혼재가 돼요. 좋은 의미로 혼재가 될 수도 있다는 거죠. 좋은 의미로의 혼재.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이쪽 정보들 잘 걸러진 힘이 있는 뭔가 구별하는 힘이 있는 음이든 양이든 구별할 수 있는 힘이 있는 정보들을 조화롭게 물질 세상으로 끌고 들어오는 오성원의 힘이 생긴단 말이죠. 이게 실은 핵심이에요. 이게 실은 핵심. 똥막대기로 떨어졌을 때 여러분이 어느 자리에 있는 거예요? 맑게 개인 오성원의 자리에 딱 하고 다시 앉는 거예요. 그게 똥막대기잖아. 5의 자리. 배우는 입장에서는 정신혁명이라고 제가 표현했기 때문에 7의 자리, 9의 자리로 넘어가야 되지만 여러분이 무의 세상에 닿아서 다시 딱 내려올 때는 오성원 자리에 정확히 앉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첫 강의를 뭘로 한 거예요? 깨진 진리 세상을 바로 보는 강의를 한 거예요. 왜? 딱 와보니까 깨졌거든. 그래서 그 세상을 바로 보는 게 첫 번째 공부라는 거죠. 첫 번째 공부. 자, 그래서 축적된 경험들은 그런 두 차원이 있다는 얘기고 어쨌든 들여다보고자 할 거잖아요. 제가 지금 그런 정보력을 지금 들여다본 거예요. 전생의 무에 있는 정보들과 현생의 여러분들에게 축적하고 있는 정보들이 조화롭게 굴러가고 있는 상태를 어떻게 하면 할 수 있나 알려드린 거잖아요, 지금. 경험이 없는 정신은 내용이 있을 수 없다. 이건 뭐 당연하죠. 마찬가지로 행동하기 위해 우리는 물질적인 것들과 물리적인 힘의 도움을 받아야만 우리의 목적들을 현실로 옮겨낼 수 있다. 이거 잘 들어야 되죠. 요새 마음 공부하시는 대부분의 분들 이거 우리는 물질적인 것들과 물리적인 힘을 도움을 받아야만 우리의 목적들을 현실로 옮겨낼 수 있다. 제가 그래서 이것의 가장 큰 단점을 뭐라고 설명해요?
생각도 일으키지 마. 그 생각도 일으키지 마. 죽비 딱딱 치면서. 그래서 제가 뭐라 그래. 자기도 말로 하고 있으면서 도대체 무슨 헛소리냐 그게. 물질적인 것도가 물리적인 힘을 도움을 받아야만 자기도 지금 그렇게 강의라는 것을 할 수 있으면서 사고해야 돼요. 사고. 지금 슈타인을 하니까. 모르면 안 돼요. 여러분 사고해야 돼요. 이 사고가 어느 정도 선정에 들어가고 산매에 들었다고 끝나지 절대 않는다는 거예요. 계속 사고는 사고를 거듭해. 사고가 이 사고를 사고해야 돼. 또 여기서 또 이 사고가 이 사고를 거듭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연계까지 쭉쭉 끌고 올라가야 되는 거죠. 거기서 끝날까? 한 걸음 물러나서 연계의 시민인 나를 또 바라보면서 사고에 사고를 거듭해. 잠깐 쉬는 한순간 언제라 그랬어요? 무에 닿았을 때. 음양이 잠깐 탁 하고 균형을 맞춘 그 상태. 하지만 세상이 풀어지는 힘은 틈에서 온다 그랬죠. 삐끗하는 거에서 온다 그런 거예요. 진짜 이렇게 탁 하고 하듯이. 거기서 음양이 살짝 삐뚤어지면 어떻게 또 세상 시작되는 거예요. 또. 그러니까 슬프세요. 왜 또 걔는 삐뚤어져가지고 세상이 풀어져? 이치예요, 이치. 그 사실을 알았어? 그럼 받으란 말이에요. 좋아. 알았어. 계속 흔들려, 너는. 난 계속 갈게. 이 마음이 여러분들이 영원불면이라고 그랬고 윤회 굴레로 올라타는 거라 그랬어요. 제가 누차 말씀드리죠. 이 원리에 대해서는. 진짜 윤회 굴레에서 벗어나는 것은 이것이지 절대무 절대고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착각이다. 그 부분 알고 계시고. 자, 어쨌든 유심론에 대한 오류들, 유물론에 대한 그 오류들, 물질 세상 안에서 바라보면 한계는 그냥 정해져 있다라고 하는 거죠. 깨닫는 과정에서만 인지하면 그만. 이런 것들 유물론이든 유심론이든 여러분이 공부하는 과정에서는 아 유물론의 특성이구나. 아 세상과의 일체감이 이런 거구나. 아 생각조차 일으키지 말라고 하는 것은 깨닫는 과정에서 필요한 거니까 선생님들이 그렇게 얘기하는구나. 하지만 그러면 안 돼. 아 이거 좀 오류가 많아. 지금 세상은 더더구나. 이런 거 깨닫는 과정에서 그런 것들을 탁탁탁 캐치하고 넘어가면 그만인 거예요. 지금 뭐 했어요? 사고했잖아 사고. 물질력에 다 있는 쪽의 사고지만 그런 사고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슈타인의 발은. 맞죠, 이게. 그래서 저는 뭐라 그런 거예요. 호기심을 가지고 끊임없이 질문하고 의심하면서 고찰의 통찰을 거듭해라 라고 하는 게 제 표현이고 슈타이너는 사고해라. 간단하잖아요. 사고해라. 고찰의 통찰을 거듭해라. 제가 하는 얘기하고 슈타이너가 얘기하는 이야기하고 그래서 거의 똑같아요. 거의. 물질 자체의 부정은 금물이다. 유물론 안 돼. 그래서 물질을 완전 벗어버리거나 그래서 유심론 쪽인 입장을 취하거나 아 유심론 이거 너무 이상한데 유물론 쪽이 맞지 않아? 서로 완전 배척해버리는 거 이거 금물이에요. 보통 근데 공부하시는 분들이 물질 자체의 부정을 너무 많이 하기 때문에 제가 써놓은 거죠. 절대 안 된다 그거. 지금 내가 나로서 분명히 물질로서 존재한다는 것을 인정해야 한다는 거예요. 이거. 여러분들이 지금 한국에서 깨달은 사람 많이 나올 건데 그거 깨달음일까요? 아니에요. 뭐라 그럴까요? 환상에 반 미친 상태가 되는 거예요. 실제로 그게. 깨닫고야 말겠어. 세상과의 일체감. 그래서 제가 그냥 깨달은 착한 노예가 된다. 좀비 상태가 된다. 이런 식으로 표현한 거죠. 이 부분 잘 들으셔야 돼요. 자, 그리고 이제 책에 보면은 이제 뭐 유물론, 유심론, 그리고 세 번째 형태의 이제 이론론이 있는데 이론론의 형태 중에서 유물론, 유심론이 있고 세 번째 이론론인데 뭘까요, 이거? 그 두 개를 적절하게 섞어 놓은 거겠지. 그렇게 단순한 단위까지 물질과 정신의 통합을 찾아내려 한다. 이제 잘 보셔야 돼요. 말만 보면 다 맞아요, 여러분. 이게 말만 보면 다 맞는 이야기다. 그러나 역시 이를 통해서도 우리 의식 안에 있는 그것의 기원에 대한 질문은 다른 곳으로 옮겨졌다는 사실 외에는 얻는 것이 없다. 포지션 자체가 물질력 안에서의 상상 노름이라서 이 세 번째 형태 이론론도 깨졌다 이 말인 거예요. 근데 우리 입장에서 보면요, 맞는 이야기가 많다는 얘기예요. 맞는 이야기가. 깨닫는 과정에서 여러분 지금 과학물질 문명의 가장 소중한 이유 중에 하나는 뭐예요? 진짜 원자 세계를 들여다보고 보여준다는 사실이에요. 그 사실. 이 사실이 뭐를 보여주기 때문에 소중하다는 거예요. 사고할 수 있는 기회를 주기 때문에 굉장히 소중한 거예요. 제가 말하고 싶은 건.
단순한 원자 단위까지 물질과 정신의 통합을 찾아내려고 하는 그 사고를 할 수 있다는 것 자체 극복해야 되죠. 근데 여기서 멈추니까 이 세 번째 형태 이론론도 문제가 된다. 그 소리가 되는 거죠. 그거는 그냥 여러분들의 사고 형태를 그냥 다른 것으로 옮겨졌다는 사실 외에 바뀐 게 없죠. 거기서 멈출 거면. 덮어야지. 덮어서 유물론도 극복하고 유심론도 극복해야죠. 이 통합의 이론론, 세 번째 이론론 이것도 극복해서 넘어가야죠. 이것은 전체적으로 뭐냐면요. 하위 차원의 사고 노름밖에 아니에요. 이게 노름. 하위 차원의 사고 노름. 이게 문제가 되는 게. 근데 상위 차원의 사고면 이게 맞는 얘기란 말이에요. 이게. 이런 것들이. 그래서 두 가지를 제가 구분해서 생각하라고 제가 초반에 이 자유의 철학을 하면서 말씀드린 거예요. 사고도 영적 사고와 물적 사고. 크게는 우리는 무의 세상이 있지만 또 뭐 이런 정신도 어떻게 보면 되는 거예요. 몸은 영이라고 하는 메커니즘은 영적 세계에 올라가서도 그렇게 풀어져요. 그러니까 뭐 영적 자아가 있고 생명 영이 있고 영인이 있고 그렇잖아요. 메커니즘은 똑같기 때문이에요. 그게. 나뉜다. 여기서도 똑같이 이렇게 세 개로. 두 가지의 측면에서 여러분들이 생각의 확장을 해놓은 상태에서 글을 보면 훨씬 편하다는 거죠. 그것이 만약 더 나눌 수 없는 단일체라면 어째서 자신의 이중적인 방식으로 드러내고 있겠는가. 이제 슈타이너는 반대적인 입장에서 설명하려고 이 사람한테 너 들어봐라. 그거 어떻게 너 증명할 거야 이런 얘기를 하지만 더 나눌 수 없는 단일체라면 어째서 이중적인 방식으로 드러났겠는가? 우리는 답을 알고 있죠. 일시무시 일석삼극 무진본이라고 하는 거. 무의 진본이라고 하는 거. 음양의 이치가 이렇게 풀어졌기 때문에 석삼극했구나. 이거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천부경이 굉장히 위대하다는 거예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그냥 갖고 있어. 일시무시 일석삼극 무진본. 딱 요 구절로 끝냈어. 더 나눌 수 없는 단일체가 어째서 자신을 이중적인 방식으로 드러내고 있는지 첫 구절에서 얘기해주고 있죠. 이 사람들의 문제는 말만 떠들지 이유는 모르고 기껏해야 신만 만들어 놓고 천부경은 질문에 답을 해줬죠. 방금 천부경의 위대함. 그러니까 제가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슈타이너가 천부경을 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저랑 비슷하게 설명했겠죠. 예를 들면. 자, 이 모든 이론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의 의식 속에서 근본적이고 기저에 깔린 맞섬을 느낀다는 사실에 주의해야 한다. 그 근저에 깔린 그런 말이겠죠. 자연의 품속을 깨고 나와 자아로서 자신을 세계와 맞서게 한 것은 결국 우리 자신들이다. 이 말 소중하죠. 결국 우리 자신들이라는 것. 이런 건 이치잖아요. 이치. 괴테는 이에 대해 그의 숲을 자연에서 고전적으로 표현하였다. 괴테의 글을 인용할 때는 동의하는 입장, 동감하는 입장에서 보통은 쓰고 있어요. 그리고 괴테의 인용한 말들은 굉장히 수준이 높아요. 그건 사실이에요. 자, 그런데 볼게요. 아까 파우스트라는 작품에서는 축복을 내리는 수준이었죠. 괴테의 파우스트라는 작품에서는. 자, 근데 요 글은 보죠. 그녀가 한가운데 사는 그녀 한가운데 사는 우리는 그녀에게 낯선 이들이다. 그녀는 우리에게 쉼없이 말하고 있지만 그녀의 비밀을 말해주지 않는다. 자, 괴테는 반대쪽도 알고 있었대요. 인류는 그녀 안에 존재하고 그녀 역시 모든 인류 안에 존재한다. 괴테가 예를 들면 수필 자연에서 이렇게 설명했는데 괴테가 자연을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이 정도 수준이면 뭐예요?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로다. 수준 넘죠. 넘어요. 적어도 그 정도보다는 넘는단 말이에요. 무조건 뛰어넘어서 수준이 높다는 게 아니라 요 말만 봤을 때는 그 정도 수준은 된다 그 소리예요. 이 두 줄 보시면 그녀 한가운데 사는 우리는 그녀에게 낯선 이들이다. 괴테가 일석삼극해서 여러분들이 나투어진 상황들을 설명하고 싶은 거죠. 제가 예를 들어서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도다 나무는 나무고 사슴은 사슴이다라고 하는 그렇게 나투어진 상태의 자연물을 바라볼 때는 낯선 이들이다라고 표현해도 돼요. 왜냐하면 결과값을 보기 때문에 내가 지금 내 눈으로
내 눈으로. 자, 그녀는 우리에게 쉼없이 말하고 있지만 순리와 도리와 섭리와 진리가 깨지지 않는 상태에서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이고 사슴은 뛰어다니고 강아지는 옆에서 짖고 있고 나는 지금 광희를 보고 있고. 이게 뭐예요? 그녀가 우리에게 쉼없이 말하고 있는 상태인 거예요. 그게. 상태. 뭘 설명하고 있어요? 순리와 도리와 섭리와 진리가 그렇게 풀어져서 너희들이 지금 그러고 있고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이야. 그것의 작용이 혼재되어 있는 상태가 너희가 보는 세상이야. 라고 자꾸 얘기해 주죠. 낯선 이들에게. 자, 그런데 이 부분. 그녀의 비밀을 말해주지 않는다. 모르는 보통 평범한 사람들, 꽤나 뛰어난 사람들에게도 이런 통찰은 맞아요. 비밀 말해주지 않는 것 같아. 하지만 제가 지금 말한 게 뭐예요? 그 비밀이에요. 제가 지금 여러분들한테 말해드린 게 그게 비밀이에요. 게다가 천부경은 이 비밀을 어떻게 술술술술 풀어놨어. 81자로. 괴테가 천부경을 알았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너저분한 설명 필요 없어요. 천부경 알면. 재미는 있겠죠. 이런 수필을 내면. 그래서 동무분들이 이런 수필 괴테만큼 쓸 수 있어요. 이런 수준의 글은 얼마든지. 눈에 보이면 그게 얼마나 높은 수준인지 알아요. 신기한 것은 유심론자들도 이런 시 정도는 쓸 수 있다. 근데 이 사람이 처음부터 끝까지 떠들고 있는 내용을 보면 유심론의 한계는 보인다는 거예요. 자기는 없어요, 보통. 자, 이 말 맞기도 하고 한계도 보이죠. 두 가지를 다 말씀드린 거예요. 그리고 이 낯선이들이라고 하는 것도 제가 입장 차이가 있기 때문에 동의를 했지만 낯선이에요? 낯선이가 아니에요. 낯선이가 아니죠. 그녀라고 지칭했지만 그녀 누구예요? 여러분이에요. 여러분이 여러분들한테 비밀을 굳이 말 안 해줄 이유가 없다. 100년, 200년이 지나서 현실은 이렇게 많이 변했다는 거예요. 지금 저처럼 떠들어도 돼요, 이 비밀을. 괴테가 어떤 의미로 자연에 대해서 그렇게 말했는지 모르겠지만 한계를 제가 말해드리고 있는 거죠. 이 글의 한계. 동의하고 보자면 수준이 높지만 한계, 한계. 이것의 한계. 그러니까 괴테도 어떻게 보고 있어요? 그녀를 남 취급하고 있죠. 남 취급. 이치로서 보고 있는 것까지는 좋아요. 이게. 이치로서 바라보고 있는 거야. 그녀라고 표현하는 것은. 노자님의 도덕경 1장에 또 그런 식으로 표현한 거죠. 유명 만물 지모라는 느낌인 거예요. 이 그녀가. 모든 만물의 어머니인 상태. 근데 무명 만물지시 무에 대한 특징을 몰랐지. 그러니까 이렇게밖에 설명을 못하는 거죠. 여기 써놨죠. 자, 반대쪽도 알고 있는데 반대쪽도 한번 보잔 말이에요. 인류는 그녀 안에 존재하고 좋단 말이에요. 그녀 안에 존재해. CR처럼 무주 세상 안에 존재한단 말이에요. 우주 세상 안에 우리가 존재하는 것도 이 표현 맞는 거죠. 그 테두리만 봐서는. 그녀 역시 모든 인류 안에 존재한다. 이 말은 뭐 오류가 없죠. 맞는 얘기니까. 그냥 이치적인 얘기니까. 우리는 무주 세상에 존재한다고 얘기할 수 있고 우주 세상에 존재하고 있지만 무주 세상에 존재하는 무주 세상 자체가 내 마음이 될 수도 있는 거죠. 우주 세상에 존재하는 그 우주심 자체가 나잖아요, 나. 나로서 봤을 때는 우리가 우주 자체, 무주 자체에 존재한다고 볼 수 있고 그 우주와 무주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안에 각각 존재하는 거죠. 그게 인중천지일 합일이 되는 거죠. 수준이 높은 글도 동무 여러분들은 천부경적 해석으로서 극복해낼 수 있다는 거예요. 더 높은 수준으로. 이런 근들을 봤을 때.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 마음만 열려 있으면요. 이 괴테 수준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지금. 괴테 수준은 아무것도 아니다. 천부경 정도만 알면. 그러니까 또다시 뭐예요? 천부경이 정말 위대하다. 정말 거쳐서 이 세상 모든 사상, 철학, 종교들을 배워서 알아야 될 걸 천부경이 81자로 그냥 설명해주고 있다니까요. 이런 거 다. 제가 잊지 않은 건 천부경이 다예요. 천부경이 다다. 자, 요 글의 뉘앙스를 보시면서 이제 제가 달아놓은 걸 유명 만물지 뭐 제가 설명드린 거죠. 이 그녀라고 하는 거 나오는 거
이 물질 세상의 엄마라고 하는 것은 무주 세상에서 전 우주를 품고 있는 그 바운더리를 상상하는 것이 일단 첫 번째 엄마죠. 물질 세상 안에서 봤을 때 이 글에서 봤을 때 뉘앙스는 그녀라고 하는 거는 그 정도라는 거죠. 일시무시를 품는 그곳까지 생각하면 조금 더 이제 높아지는 거죠. 무의 세상을 보면 더 높아지는 거고. 근데 우리는 하도 무무거렸으니까 그 세상은 당연히 있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것에 비해서 우리가 무주 세상을 연 것이 얼마나 높은 차원이에요. 야, 이 사람도 무주 세상 본 거 아니야? 아니에요. 아니야. 근접은 했지만 아니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 이론론이나 유물론이나 유심론을 봤을 때 슈타이너가 걱정하잖아요. 그 느낌이에요. 똑같아. 제 눈에는 괴테는 그건 아니야. 알았으면 이런 얘기는 못해. 이런 얘기만 하지 않아요. 더 수준 높은 얘기를 더 현실적으로 떠들었겠지. 무주 맛을 안 예술인. 창작 예술, 과학 이런 거 표현했었죠. 슈타이너도. 왜 철학이 예술이 될 수 있는가? 철학은 예술이에요. 궁극적으로는 그렇기 위해서 하는 거죠. 예술이란 말이 왜 붙을까요? 창조 작업이라는 사실 하나 때문에 위대한 거죠. 이 예술이라고 하는 것이. 예술의 근본은 그거예요. 실제로 진짜 창조를 말하는 거죠. 진짜 창조. 돈벌이가 아니라. 자, 유명 만물지모. 만물의 어머니는 이게 이제 제가 강의 때 그냥 제가 써놓은 거죠. 만물의 어머니는 무심으로 나를 쪼개었고 늘 나에게 돌아오라고 손짓한다. 이거 제가 썼지만요. 이게 이 안에 이치가 다 들어가 있어요, 여러분. 이게 정수가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 말은. 제가 누차 말씀드리지만. 잘 보시고. 그녀는 쉼없이 말을 하고 있지만 우리가 듣지 못한다고 보는 거예요. 비밀을 말해주지 않는다? 아니에요. 제가 아까 비밀 말씀드렸듯이 쉼없이 그녀는 나투어져서 그냥 사는 산이요. 물은 물이로 달아 뚝뚝뚝뚝 떨어진 상태에서 계속 얘기해주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들한테. 제발 눈치 좀 채. 나 여기 있는데 왜 모르는 거야? 없을 무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못 볼 무, 보이지 않을 무, 보기 싫어하는 무, 안 볼 무, 외면할 무 이렇게 되는 거죠. 무의 속성과도 같은 거죠. 보이지 않을 무, 그저 들리지도 않고 들리지 않을 무, 들을 수도 없고 듣기 싫은 무, 안 들리는 무. 여러분이 심지어 능동적으로 안 들어요. 이 소리를, 비밀의 소리를 계속 얘기해 주는데. 아쉽지만 게트는 반대쪽도 아는 것이 아니라 저는 어떻게 판단이 되냐면 그냥 둘 다 궁금한 상태예요. 게트는. 이치는 좀 아는데 둘 다 궁금해 그냥. 양쪽을 통달한 게 아니라. 그래도 수준이 꽤나 높죠. 그렇기 때문에 아까 그 파우스트라는 작품 같은 게 나오는 거죠. 축복을 내린 만한 구절을 쓰잖아요. 그 정도 능력만 돼도 동무 여러분들로서는 굉장히 역으로 또 축복받은 상태인 거죠. 그런 분들 정도면은 그런 작품 하나하나로서 여러 사람들한테 축복을 내릴 수가 있는 거예요. 아주 쉬운 말로 써도 상관이 없어요. 거기에 이치가 한두 개만 들어가 있으면 돼요. 여러분들의 작업이라고 하는 것은 저처럼 강의하라고 강요하는 게 아니죠. 뭐 꼭 글로 써내라고 강요하는 게 아니죠. 여러분들 각자 전공이 있기 때문에 그 안에서 행하면 돼요. 다 찾아진다 그거예요. 다 찾아진다. 믿고 나아가시면 돼요. 우리는 반드시 자연에게 돌아가는 길을 찾아야 한다. 호기심, 의문, 질문, 계속 고찰의 통찰을 거듭하는 사고를 통해서 여러분이 돌아가는 길을 찾아야 한다. 그게 알매 욕구. 도대체 왜 알려고 하는가? 만물의 어머니는 무심으로 나를 쪼개어서 툭 하고 밀어내서 너 갔다 와 그랬으니까 자꾸 또 가고 싶은 거죠. 귀향 본능. 원시 반본하고 싶어 하는 것. 무국 대도로서 후청개벽하여 내가 있었던 그 심연의 본의 자리로 가고 싶어 죽겠는 거. 이거. 이 사실. 돌아가는 길을 찾아야 한다. 단순한 한 생각이 어쩌면 그 방향을 보여줄 수도 있다. 저는 뭐라고 표현해요? 다 됐단 말이에요. 여러분 심지어 지식 뭐 이런 거 다 됐어. 동전 뒤집게 하면 돼요. 마음 열고 균형 잡힌 사고만 하면 돼. 더 이상 아무것도 필요 없을 지경이에요. 지금은. 지금 그대로도 충분하다.
우리는 분명히 자연으로부터 우리 자신을 분리해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자신 안에 자연의 일부를 담고 있다. 이거는 뭐 이치적으로 자명하죠. 자타불이 이를 자연으로 대비시키면 자연이나 나나 나나 세계나 우리 안에 있는 그 자연으로부터 온 자질을 반드시 찾아야 하고 미션 같죠 거의. 그러면 우리는 자연과 연결을 다시 한번 발견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죠. 거의 미션이에요. 이게 삶의 욕구, 내가 사는 이유. 이런 미션을 가지고 삶의 이유를 찾지 못하는 사람들은 뭐예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아쉽지만 물질 문명의 노예로서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이 어떤 방법을 총동원해서라도 지금 세상을 극복해내고 싶은 마음은 이해가 가나 그게 진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 다 물거품이라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는. 그 안에서 여러분들이 책임감을 가지고 그냥 선택한 대로 꾸역꾸역 살아가시면 돼요. 일단은. 힘들고 스트레스도 받겠지만 진짜는 여기 있다는 거예요. 진짜. 우리가 공부하는 거, 이 미션. 왜 암을 자꾸 갈구하는가? 그 암 자체가 왜 욕구가 될 수밖에 없는가? 내가 어디로 가야 하는가? 이원론은 이 점을 간과한다. 그들은 인간의 정신을 자연과는 완전히 이질적인 영적 독립체로 여기고 자연에는 편승해 가려고 한다. 이원론의 한계죠. 이론론적인 느낌, 자타불이 일찍 다 다즈길, 일시무시, 뭐 이런 거는 전혀 편승해 가려고 하는 거죠. 딱 막히면은 그냥 그때 살짝 편승해서 가려고 하는 그런 지식들이 막 나오겠지. 다 막힌다는 거예요. 이원론이든 그냥 무조건적인 이론론이든 유심론이든 유물론이든 결국에 어느 단계 올라가면 다 막혀요. 그게. 그러니 이 두 가지를 연결하는 고리를 찾을 수 없는 것이 당연하다. 이원론의 한계. 우리는 먼저 자연이 우리 안에 있음을 알아야만 자연을 우리 밖에서도 찾을 수 있다. 공부하는 사람들의 그냥 흔한 입장이죠. 이 정도는 뭐 어려울 게 없어요. 우리 안에 자연이 자연으로 돌아가는 길이 안내자가 되어야 한다. 이것이 우리 탐구의 이정표가 될 것이다. 이 말은 좀 중요하긴 하죠. 똑같은 일체감이라고 해도 그저 환상에 빠져서 눈물만 질질질 흘리고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안내자가 분명히 나타나야 돼요. 그런 감동을 얻었다고 하면 거기서 이치를 캐내려고 정신을 똑바로 차려야죠. 중독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 자연과의 일체감에서 이치를 캐내야지 그 자연과의 일체감 자체가 안내자로서 여러분들이 이정표가 된다는 거죠. 그래야지 안 미끄러지는 거예요. 깨달음의 길로 연계심으로서 뚜벅뚜벅 걸어갈 수 있게 하는 힘을 주는 거죠. 요 부분이. 그래서 중요하다고 제가 늘상 말씀드렸죠. 우리는 정신과 물질의 상호작용에 관해 어떠한 의심도 품어서는 안 된다. 상호작용이니까 의심을 품어서는 안 돼요. 절대 의심을 품으면 안 돼요. 어느 한쪽만 있는 게 아니니까. 이런 이치를 말할 때는 어떠한 의심도 품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단호한 표현이 들어가도 되죠. 그보다 우리는 우리가 자연에서 발견한 요소를 찾기 위해 우리 자신을 더욱더 자세히 들여다보아야 한다. 더불어서 이것도 꼭 해야 되죠. 우리 자신에 대한 검토가 이 문제에 대한 답을 줄 것이다. 우리는 스스로 이것은 더는 단지 나가 아닌 나 이상의 것이야 라고 말할 수 있는 지점까지 도달해야 한다. 어떤 뉘앙스인지는 아시겠죠? 우주 일체감을 넘어서서 예를 들어서 자연과 일체감을 넘어서서 이치가 되는 과정을 설명하고 싶은 것인데 여기서 주의할 점은 여기 써놨네요. 이거 그냥 미리 읽을게요. 서양 철학자들의 동양에 대한 동경이 과하면 안 된다는 주의점이 있어요. 이런 얘기를 할 때 꼭 이런 걸 주의해야 돼. 자연을 밖에서만 찾지 말고 왜냐면 서양 사람들은 그냥 이뻐거리잖아요. 그냥 그런 마음이잖아 보통. 그러니까 슈타이너가 그게 갑갑하니까 너 좀 앉아서 명상 같은 거를 하면서 좀 안을 들여다봐 이런 뉘앙스가 팽배했잖아요. 이제 막 요가라든가 명상이 유행을 하니까 그런 뉘앙스인데 이제 그거 다 깨졌기 때문에 이게 진짜 사실이라고 여기서 딱 머무르면 어떻게 돼요? 좀비가 돼버려. 그것의 위험성을 제가 누차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이 동양에 대한 동경이 과하면 안 돼요, 지금. 절대. 슈타이너가 지금 세상에 났으면 이것도 깨졌네 라고 분명히 얘기했을 것이다. 라고 예전 강의에서도 말씀드렸어요. 자연을 말할 때 일체감은 특히 주의해야 돼요. 일체감은. 지금 2022년이죠. 어쨌든 2020년도가 이렇게 지나고 있는데 깨달음이라고 하는 것이
이 일체감, 뭐 자연을 뭐 밖에서 찾으면서 또 거기서 멈추면 안 되고 내 안에서 자연을 찾아야 돼. 막 이런 마음 막 휘둘리면 안 돼요, 절대. 뭐가 중요해요? 그 와중에 사고가 중요하다. 의심을 품고 호기심을 가지고 고찰의 통찰을 거듭하는 사고가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본인이 왜 그토록 깨달은 착각놀이를 주의해야 한다고 하는지 진짜 제발 아셔야 돼요. 이런 글 보시면서도. 이거는 100번 강조해도 모자라지가 않아요. 왜? 이것 때문에 망할 거기 때문에 지금 계속 이런 식으로 공부하시는 분들 죽기 전에 후회한다라고 말씀드렸죠. 나는 나, 정신, 세계, 자연, 뭐 나, 그리고 내 정신이나 뭐 영혼 뭐 이런 것까지 포함하고 또 이 세계 그리고 전체적인 자연과 같은 표현들의 심리학이나 철학에서 특정에 쓰는 정확한 그 의미를 부여하지 않았다. 이런 자세도 중요해요. 특정한 의미를 부여한다고 하는 것은요, 물질 세상에 확 하고 얽매일 수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도 얘기할 수가 있어요. 일상적, 일상적 의식은 과학의 각 분야에 대해 예민하게 구분하지 않는다. 너무 전문적으로 파고 들어가지 않는다는 느낌이죠. 그리고 지금까지 나의 목적은 순전히 일상의 경험들을 기록하기 위한 것이다. 위에 언급한 것의 비과학적 논의라고 항의하는 것은 시를 암송하는 사람이 시 구절구절마다 미학적인 비평을 싣지 못했다고 언쟁하는 것과 같다. 지금 나는 그런 과학적인 지식적인 노름 안에서 1, 2, 3, 4 더하기 몇은 몇이고 어떤 암호가 있고 어떤 공식이 있어. 이런 지식의 한계의 세상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야. 저도 똑같이 얘기했죠. 그런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저는. 그런 얘기들은 한도 끝도 없어요. 우주 섭리의 이치가 끝이 있을까? 끝이 없다. 파봤자 끝이 없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는 이쪽 세상을 얘기하고 싶은 거죠. 사고를 통해서 여기서 극복해내자. 우주 세상으로 올라오자. 나는 지금까지 과학이 의식에 관해 해석해낸 방식을 우려하는 것이 아니라 저도 과학물질 문명을 부정하는 게 아니죠. 그런 뉘앙스, 이런 포인트가 중요한 거예요. 또 포지션이. 우리가 삶의 매 순간 의식을 경험하는 방식을 우려하는 것이다. 여러분들이 지식 공부를 왜 하냔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과학, 물질, 문명 세계에서 어떤 거를 도대체 이치로 캐낼 거냔 말이에요. 그런 포지션이나 그런 방식, 그런 자체, 그 이치를 캐내겠다고 하는 그런 물질 지식 세상에서 막 얽매여 있지 않겠다는 그런 어떤 느낌을 가지고 극복해내겠다는 마음을 동시에 갖고 있는 것. 그런 경험하는 방식. 이게 우려가 되는 거예요. 저도 이게. 그런데 여기서 이게 다다 그러면서 물질에 빠져 있어도 문제, 물질을 부정해도 문제, 유심론 쪽으로 완전 올라가겠다고 그냥 이론론 쪽으로 끝내버리겠다고 하는 그런 마음. 그거 위험하다는 거죠. 자, 알매 욕구가 이제 주제였죠. 알매 욕구는 왜 생기는 걸까? 이렇게 여러분들 지금 쭉 하고 중요 문장들을 제가 뽑아서 정리해 드렸지만 제 표현을 다시 빌자면 만물의 어머니는 무심이 들어가야 돼요. 무심. 무심으로 나를 쪼갰다. 그리고 늘이 또 들어가야 돼요. 나에게 돌아오라고 손짓한다. 이게 중요한 거죠. 만물의 어머니는 무심으로 나를 쪼개었고 그리고 늘 나에게 다시 돌아오라고 손짓한다. 만물의 어머니가 무심으로 날 쪼개서 자꾸 돌아오라고 손짓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알매 욕구가 생기는 거예요. 이치의 자리에서 말하자면 돌아가야 되니까 알아야 되거든요. 이 세상을. 돌아가야 되니까 물질 문명에서 내가 딱 태어난 게 뭐지? 깜짝 놀라고 오해 자리에 앉으려고 자꾸 노력하는 거죠. 깨진 세상은 음과 양으로 벌어졌기 때문에 계속 나를 괴롭히고 있지만 결국에 자꾸 욕구가 생긴다는 거예요. 삶에 대한 욕구가, 깨달음에 대한 욕구가, 내가 누군지에 대한 궁금증에 대한 욕구가 15살, 20살, 40살, 50살을 지나서 지천명을 알 때까지 실은 공부가 이 만물의 어머니를 쪼갰다는 그 이유를 알기 위해서 지천명을 알 때까지는 그런 공부를 해야 되는 거죠. 지식도 습득하면서.
삶의 욕구는 삶의 바탕인가? 당연히 바탕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살아있는 거예요. 당연히 바탕이기 때문에. 이 이치적 극명한 이치의 메커니즘이 있으니까. 그렇다면 삶이란 무엇을 목표로 해야 하는가? 확장시켜 보는 거죠. 삶의 바탕이야. 그럼 삶은 무엇을 목표로 해야 하는가? 나의 삶은 무엇이 돼야 하는가? 제가 이건 질문을 추가로 한 거죠. 여러분들이 제가 이 말을 왜 넣은지도 잘 보셔야 되는 거예요. 목표. 나의 삶은 무엇이 돼야 하는가? 목표자만 딱 들어가면 또 이제 이론론자들, 유심론자들, 허무주의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 얘기하죠. 목표? 너 지금 물질 세상에서 목표 같은 게 있어? 땡, 더 깨달아. 이제 그런 거는 얘기 안 할게요. 그분들 더 깨달으세요. 자, 어쨌든 여러분이 삶이라고 하는 것이 뭘 목표로 해야 되냔 말이에요. 뭘 목표로. 목표가 없으면 좀비예요. 돈 10억 벌어가지고 예를 들어서 10억 갖고도 안 되네요, 요새는. 돈 20억 벌어가지고 어디 서울 시내에 아파트 하나 사는 게 목표? 그 목표를 이루어서 나는 그 아파트에서 평화로운 삶을 조금씩 봉사하면서 기부하면서 사는 것이 내 삶? 진정한 삶의 욕구는 왜 생기는가의 질문의 대답부터가 안 해봤겠죠. 이런 질문 자체를 안 해봤으니까 그런 결론이 나오겠죠. 예를 뭐 굳이 들 필요도 없는 예였지만 어쨌든 여러분들은 그런 목표가 아니잖아요. 여러분들의 삶은 그런 것이 아니잖아요. 돈과 권력과 명예와 심지어는 제가 뭐까지 자꾸 말씀드려요. 혈육, 지인, 부모, 형제, 자매 이런 것들 다 포함해서 여러분들의 그 고귀한 목표가 그런 방해물 때문에 작아지거나 뭔가 흐려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물질력 안에서는 여러분들이 맡은 바 역할의 책임은 다해야 되고 물론. 근데 그게 방해물이 되어서는 안 돼요. 잘 살았구나 하고 그냥 평화롭게 죽어가면서 예를 들어서 마지막 순간 여러분이 고철의 통찰을 거듭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제일 센 게 뭐예요? 죽어보는 거예요. 죽어보는 거. 실제로 죽어보는 거. 힘이 좀 있어야겠죠. 죽어보는 거 계속 반복하시면 여러분 천부경 하다가 죽어보는 연습을 이제 엄청 많이 하게 되는데 예를 들어서 잘못하게 되면 엄청 염세주의로 빠지고 심각해질 수도 있어요. 그때는 정신 똑바로 차려야 돼요. 자, 어쨌든 죽어보는 것이 여러분 이 마음 공부하는 것에 굉장한 힘을 줘요. 미리 죽어보는 것. 실은 천부경판 돌리는 것 자체가 죽음의 반복이에요. 일정무종해서 다시 일시무시, 일정무종, 일시무시를 계속 반복하는 것. 그 와중에 간극을 발견하는 게 목표죠. 일시무시와 일정무종과의 그 사이. 십무영에서 일시무시 나가고 구십무영, 구십무영 일, 구십무영 일 하는 그 사이를 계속 통찰에 고찰을 거듭하면서 물을 쪼개면서 들어가는 것. 죽어보는 게 어쨌든 힘이 굉장히 크단 말이에요. 제대로만 여러분이 죽어보는 거 이거 몇 번만 제대로 해보면 깨달음이 크게 와요. 일단은 제대로 죽어보면 어떻게 돼요? 아, 이 세상 코로나. 아, 이거 아무것도 아닌데. 여러분 내일 모레 죽는데 백신 패스 뭐가 중요해요. 내일 모레 죽는데. 예를 들어서. 아, 쟤네 백신 패스. 아니 뭐 백신 패스 갖고 왜 저 난리야? 반대쪽 애들은 아, 왜 이렇게 쟤네들은 또 저렇게 난리야? 내일 모레 죽는데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었는데 아, 나는 이 목표를 고귀한 목표를 가지고 조금 더 공부하고 노력할 걸. 여러분이 생명이 점점 다할 때마다 어떻게 돼요? 진짜 무심해서 쪼갰던 여러분 스스로가 손짓을 하고 있는 게 보이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아, 내가 가야 될 곳이 저기구나라는 것이 반짝반짝하면서 보이는데 어떻게 돼요? 코로나로 백신 패스로 여러분이 끄달리면 거기에 다가가지 못하고 그냥 미끄러져서 다시 돌아온단 말이에요. 물질력이 하는 것에 그래서 제발 제가 끄달리지 말라 그러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살아 숨 쉴 때 연습해 보라는 거예요. 연습. 제대로 한번 죽어보세요. 이게 뭐가 중요한지. 하나도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제발
제 강의가 좀 들리시는 분들은 진짜 목표가 뭔지 알아야 돼요. 여러분의 삶이 도대체 뭐가 돼야 되냔 말이에요. 무엇이. 끄달리는 삶? 좋아. 뭐든지 간에 내가 선택한 거 책임지겠어. 하지만 나아갈 곳이 있지. 아차. 유심론, 유물론적인 입장은 위험하니까 천부경을 통해서 우주적 이치를 같이 끌어안으면서 올라가 봐야지. 일시무시 일석삼근 무진본. 무의 역할이 뭐였지? 자, 사고의 통찰에 고찰을 거듭해. 그러다 보면 여러분이 목표가 서서히 생긴다 그랬죠. 각, 립, 행, 믿음, 소망, 사랑, 행. 뜻을 세우는 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뜻을 세우는 거. 여러분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강립행하는 반복. 여러분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믿음, 소망, 사랑하는 것의 반복. 최소한 전 지구적 인류애를 가지고 그것을 토대로 우주적 지장보살의 소원, 전 우주적 지장보살의 소원을 토대 삼아서 나가야 된다. 그런 거죠. 자, 그래서 3장에서는 알매 욕구는 왜 생기는가? 이유. 알매 욕구는 삶의 바탕인가? 정의. 자, 그렇다면 삶이란 무엇을 목표로 해야 되는가? 곰곰이 생각해 보시고, 그러면 내 삶은 뭐가 돼야 되는가? 라는 것들 여러분이 한 번씩 심각하게 생각해 보시는, 이게 발심을 일으킬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죠. 그렇게 생각해 보시면 돼요.